27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이명석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설 퍼레이드 행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27일 신년 할인식을 겸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코카콜라 부사장을 초청해 음료세 부과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27일 금강산 연회장에서 이명석 회장의 취임과 함께 설 퍼레이드 행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22대 김군옥 회장의 이임식에 이어 새롭게 퀸즈 한인회를 이끌어갈 23대 이명석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힘있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한인회와 지역 상권을 대변하는 한인회, 2세들과 교력 역할을 담당하는 한인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퀸즈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 퀸스 한인회가 두 개의 한인회가 통합된 이후에 많은 한인분들이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정말 부합하기 위해서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지역 한인사회의 상권 보호, 그리고 복지라든지 교육이나 또 2세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지역 한인사회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명석 시민 퀸즈 한인회장은 김근옥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많은 상공회의소 회장님 하실 적에 무역 박람회라든가 취업 박람회 여러 가지 MBA를 이끄는 그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퀸즈 한인회를 잘 이끄시라 생각하고 또 이 사회가 우리 총 37개의 단체의 회장님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회와 잘 호흡을 맞춰서 정책 결정을 잘해서 이날 행사장에는 피터구 뉴욕시 의원을 포함해 하영화 뉴욕 한인회장, 이명빈 뉴욕 한인 원로 자문회장 등 150여 명의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이명석 시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퀸즈 한인회 새로운 집행부는 모임을 갖고 중국계와 함께하는 설 퍼레이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한인회에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설 행사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27일 신년 할애식을 겸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코카콜라 부사장을 초청해 음료세 부과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가 27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1년 신년 할애식 및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회원들 간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내일의 희망, 2세들이 코리안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소사이티에서도 봉사를 해서 큰 동량제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뉴욕 한인식품협회는 회원 자녀와 종업원들 중 7명을 선정해 각각 $1,000씩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I'm really happy that I got the chance to come and celebrate with everyone here. 다음 학기도 정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Monica Choi, and I just want to say that I'm very honored to be here tonight, and also that I hope to use the scholarship in my education towards helping oth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ommunication.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opportunity, and I'm most gracious. 뉴욕 한인식품협회는 뉴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료세 부과 방안에 대해 식품업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이날 코카콜라의 토니 에나야 부사장을 초청해 음료세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뉴욕시에 음료세가 부과될 경우 제품의 원가가 오르게 되고 납품업체들과 소매업소 모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회원들의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과 공조를 해서 불공정한 세금이나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날 뉴욕 한인식품협회 신년 할애식 행사에는 식품협회 회원들과 토니 에나야 코카콜라 부사장을 비롯해 투스카 밀크사와 J&J, 프리토레이 등 후원업체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을 상대로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요청에 대해 식량 배분의 불투명성과 객관적 현황 평가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미국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요구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대규모 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3대 세습에 반대했지만 국가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신문은 28일 이달 중순 중국 남부 한 도시에서 김정남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남은 이 인터뷰에서 때때로 아버지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김정일을 보좌하는 김경희나 장성택과도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이후에 퍼진 중국 등으로의 망명설도 근거가 없는 소문이며 위험을 느낀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의 생활 실태에 대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지고 또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북이 안정되고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추가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이 빠르면 오는 3월 미국 의회에 상정돼 비준 절차에 공식 돌입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 보도했습니다. 법안 비준에 정통한 미국 관계자는 한미 FTA 이행 법안 조문에 대한 최종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빠르면 3월에 의회 토론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등 부분이 수정된 새 FTA 조문은 2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버럭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즉시 의회로 보낼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 간 FTA가 발효되는 오는 7월 1일 이전에 의회가 한미 FTA를 통과시켜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연내 최대 규모 합동 군사훈련인 미일 공동지휘소 훈련이 2월 3일까지 일정으로 현지 시각 27일 규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훈련은 일본 군사인력 4,500명과 미군 1,500명 등 모두 6,000명이 참가해 미사일 공격과 게릴라전, 침입작전 등을 동반하는 가상훈련으로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 태평양 군사령부의 벤자민 믹슨 중장은 이번 훈련은 군의 합동전투 능력을 배가시키고 안보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이 지역과 연관된 여러 나라가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는 미국과의 안보 협정에 따라 현재 약 5만 명의 미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겨울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 헌혈이 크게 줄어 혈액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적십자사는 27일 올겨울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 여행이나 외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헌혈이 급감해 혈액 공급이 지난 10년 새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적십자사 남동부 지부의 홍보 책임자인 데비 에스테스는 28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혹한으로 여행과 외출이 줄면서 14,000여 건의 헌혈이 취소됐다며 이에 따라 혈액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혈액이 특히 부족한 지역은 올겨울 잇따라 폭설이 내린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지역이고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렸던 남동부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뉴욕의 올해 1월 적설량이 86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에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오전까지 48cm가 넘는 눈이 내렸으며 올해 1월에 내린 적설량을 모두 합하면 126.7cm로 지난 192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폭설 때 늑장 대처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던 뉴욕시 당국은 이번에는 기민하게 움직여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26일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700여 대 제설 차량을 동원해 주요 도로부터 본격적인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년 말 폭설 때 블룸버그 시장을 혹독하게 비판했던 피터 벨론 뉴욕 시의원은 이번 폭설 때는 대응 준비와 눈 제거, 통신 상황 등에 대해 A평점을 주겠다면서 뉴욕시는 빠른 시간 내에 점수를 올리는 법을 배운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 20년 뒤인 2030년에는 천연가스가 석탄을 제치고 석유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은 27일 발표한 연례 에너지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석탄보다 가격이 저렴한 천연가스가 발전 분야 등에서 인기 있는 연료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150% 이상 급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기술 발달로 천연가스 시추가 늘고 있는 반면 석탄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규제 등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간주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소나타가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로 평가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자동차 전문 조사업체인 트래비티직 비전이 최근 발표한 종합가치지수 평가에서 신형 소나타가 역대 최고 점수인 860점을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에즈워즈 스트래티직 비전 대표는 신형 소나타는 품질과 성능, 가격 등 다방면에서 압도적으로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선사하는 차라며 평가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준고급차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투싼 IX는 소형 SUV 부문에서 1위로 등극했습니다. 뉴욕시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미국 주요 대도시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전문 웹사이트인 헬스그레이드가 최근 발표한 병원 의료 서비스가 뛰어난 50대 도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는 전체 50개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50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인 시카고가 16위, 휴스턴이 22위, LA가 36위에 올랐다는 것을 감안할 때 뉴욕시의 50위 성적은 다소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뉴욕시는 비록 50위에 머물렀지만 병원 개별 평가에서는 미국의 다른 병원들과 비교할 때 최상위권에 있는 병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가 무료 저비용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소득 5만 7천 달러 미만 납세자는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e-파일링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4만 8천 달러 미만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9개 업체 웹사이트에서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업체 명단은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또 5개 보로 62곳에 지정된 장소에서 공인된 자원봉사자로부터 소득세 신고를 위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에서 후원하는 쿠폰을 이용하면 소득세 신고 대행업체인 H&R 블록에서 저렴한 요금에 e-파일링 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프린트하면 되고 올해 이 쿠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내년에도 자격 조건을 유지하면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정학 처분을 받은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정학 처분은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 시험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뉴욕시민자유연대와 학생안전연합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 사이 총 44만 9,513명에게 정학 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은 4%였습니다. 보고서는 시교육청의 징계 규정 강화를 10년 사이 정학 처분이 크게 증가한 원인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처벌 규정 시 시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세부 지침 마련과 징계가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 강화, 또 처벌 대상 학생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징계 규정 마련에 관한 학부모 의사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룸메이트 사기가 최근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얇아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룸메이트를 찾았다가 룸메이트가 임대료 지불을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또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리어 재정 부담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가정문제연구소 레지나 김 소장은 노인 대상 룸메이트 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과거 월 1건에서 2건에 불과하던 피해 사례가 올해 들어서는 2월 중순까지 벌써 5건이나 접수됐다며 법률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 노인들을 업고 무의도식하는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과 한국의 시차를 이용해 유학생의 한국 부모들을 상대로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일원 한인 유학생을 겨냥해 발생한 보이스피싱만 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최근 들어 뉴욕과 LA 등 미주 지역과 유럽 등지에서 급증하자 27일 재외국민 가족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총영사관의 박기호 내무관은 보이스피싱의 주 타겟은 유학생이라며 유학생들은 한국의 가족과 항상 통화가 가능한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잠시 후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LA를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정운찬 전 총리가 LA를 방문해 한국의 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UC 샌디에고에서의 강연을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 중인 정 전 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반 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초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정 전 총리는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등 양극화가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기업 동반 성장 지수를 발표하는 등 동반 성장 문화를 조성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배태되었던 여러 가지 불균형, 또 그것이 악화된 모습으로서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위스 7대 재단이 선정하고 있는 세계 7대 경관에 한국의 제주도가 선정될 경우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며 선정 과정에 한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관광객이 70%, 80%씩만 늘었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여기 선정이 되면은 제주도 관광은 물론이더니만 서울이라든지 설악산 관광도 늘고 그에 따라서 관광 수입도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운찬 전 총리는 이어 한미 FTA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FTA는 경제 발전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방위 문제 등 경제 외적으로 한미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미주 한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능력을 갖추곤 있지만 아직 주류 사회에 진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책에 진출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인 사회의 단결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성결교회 교육위원회에서 2월 20일 오후 2시 대학 진학 및 학자금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을 둔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모퉁이돌 대표 제임스 표가 직접 강의에 나섭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 2011학년 봄학기 등록 모집을 시작합니다. 3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는 한인 2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과 사물놀이, 태권도, 발레, 수리탐구 등 다양한 특별 교육도 진행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등록하면 장학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1월 22일부터 성인그룹 탁구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탁구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추운 겨울철 깨끗하고 쾌적한 뉴욕 탁구장에서 버터플라이와 줄라 회사의 공인 딜러십으로 탁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타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보험 서비스를 자랑하는 솔로몬 종합보험이 2011년 1월 28일 217-04 노던 블러바드 베이사이드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합니다. 앞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불교 미주동부 교구장으로 13년째 근무를 하던 이만 정현석 교구장 후임으로 형산 양상덕 교무님이 부임합니다.
제5대 미주 동부 교구장 취임식을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원불교 미주 동부 교구 교구청에서 갖습니다. 뉴욕 라이언스 클럽이 3월 중순 라이언스 국제 회장님을 모시고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라이오니즘에 관한 세미나를 엽니다. 이날 행사는 메조소프라노 천명남 씨의 콘서트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가정살리기 부흥회를 엽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라는 주제로 한국 온누리교회 두란노 아버지학교 본부장인 김성목 장로님이 강의하십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카멜백 스키장은 펜실베니아주 포코노 마운틴 중심부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156에이커에 33개 트레일, 13개의 리프트가 있고 야간 스키도 타실 수 있습니다. 인근 10마일 반경에 30개의 호텔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9월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인 신용사기단의 검거 파문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한인 사기범 3명이 최근 미 연방수사국에 추가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연방수사국은 조지 러더포드와 리를 페리 거주하는 2명은 퀸스 플러싱에 거주하는 3명의 위조 문서를 이용해 상업융자를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긴급 검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체포된 한인들 가운데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네일 재료 공급사를 운영해오던 한 명은 아내 명의로 사업체를 앞세워 문서를 위조해 지난 2007년 15만 달러를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인 역시 유령 자동차 액세서리 제조회사를 가장해 위조 문서를 이용해 11만 5천 달러를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추궁당했다고 합니다. 이날 체포된 한인들에게는 뉴욕 연방법원에서 각각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일부는 체류 신분 문제로 보석금 책정이 연기됐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9월 중순 뉴저지를 거점으로 신분 도용을 통해 금융사기 행각을 펼쳐온 한인 용의자 47명을 일망타진한 후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FBI 연방수사국이 지난 3년 전부터 이들 업체의 사기 행위 징후를 포착한 후 그동안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해오다 이번에 일망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법치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바로 한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잘 모르는 미 주류 사회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칫 한인 전체가 모두 사기범인 양 착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갓 이민 온 한인들의 경우 특별한 잘못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기관들이 자칫 색안경을 끼고 주요 관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성실히 하루하루 정도를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 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이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법이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가로 구속된 한인 사기범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 더욱 철저히 법을 지켜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게 뒤지 말기를 기대해 봅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8일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34도로 영상에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부터 주말인 토요일까지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이 눈이 그친 뒤 기온이 내려가 30일인 일요일은 밤 최저 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현재까지 눈 예보는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청소년 이민법안인 드림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민법에 대한 설명은 드림법안이 과연 다 없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드림법안은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16세 미만일 때에 미국에 왔고
그리고서 5년 이상 미국에 살았는데 불법 체류인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국회 내에서 2012년도 선거 때에 공화당에서 히스패닉의 표를 얻어서 다수를 더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공화당식의 드림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국회 내에 일부 소식통이 전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기대해 보십시오. 네, 이상으로 1월 28일 금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